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 코스피는 마이너스 3.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38% 종가상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4.43%까지 좀 밀리는 굉장히 큰 조정을 보였어요. 최근에 연말부터 이어진 연초까지 굉장히 어떤 그 폭등세 후에 나왔던 지금 조정 구간이라서 데미지가 훨씬 더 지금 개인들한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방송 통해서 어떤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나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흘러가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는 흐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요일에 이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뭐 제가 예상한 박스권 안에 아직까지는 좀 걸쳐 있어요. 한 3000 혹은 2900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조금 넘어가는 흐름을 금요일날 좀 급락으로 인해서 보였고, 어찌됐건 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의견 드렸던 제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틀렸죠. 일단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시장은 확실히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요날서부터 요때 이제 바로 저항 구간을 넘겨놨으면 좀 바로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민기적 됐고, 오늘 또 이제 다뤄는 드릴 건데 최근에 제일 핫한 이슈인 미국의 게임스탑 관련해 가지고 처음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뭐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뭐 악재라면은 악재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벤트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이때부터 시장에서 느껴진 에너지가 완전히 꺾이면서 외국인들도 이때 당시에 뭐 거의 2조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꺾이면 쌍봉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니까 저도 어떤 그 얕은 조정 혹은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상승할 걸로 말씀은 드렸지만, 뭐 저희 리딩방에서도 그렇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좀 찜찜하니까 비중은 계속 줄여갔고,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깊은 기간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제 이제 개인적인 뷰에 대한 전제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출현하지 않을 때였고, 이때 당시만 해도 게임스탑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의 악재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가볍게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뭔가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는 이제 1984년에 이제 설립이 된 뭐 오프라인 기반의 게임팩을 뭐 개발하고 제조하고 복제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결국 이제 오프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시대가 온라인으로 변해오면서 우리 예전에 요즘 뭐 비디오를 빌려서 보시는 분 안 계시는 것처럼 게임팩도 뭐 요즘 거의 다 이제 뭐 게임을 다운받아서 쓰고 그렇지 직접 사러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치부가 되면서 헤지 펀드들의 어떤 거대한 공매도 공격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뭐 140%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 그냥 아무튼 굉장히 주가가 힘을 못 쓰면서 한 20달러까지 좀 떨어졌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거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 같은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곳이 있죠. 이게 이제 뭐 주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우리의 어떤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게임스탑
답을 뭔가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했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어떤 그 대중의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공매도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서 어떤 매수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대로 죽게 놔둘 순 없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월스트리트 벳에서 벌어진 공매도 세력과의 이 대결 구도를 불짚힌 부분,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매수 대중들의 어떤 그 광기 어린 매수 행렬로까지 이어진 이 어떤 배경에 어떤 그 뭐 세력의 개입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개인들로만 이루어진 이벤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떤 그 세력에 의한 하나의 작품 혹은 이벤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개인의 어떤 집단성이 발휘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개인의 집단성을 발휘시키는 불을 지피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불을 그냥 일개 개인들이 아무리 요즘 이제 돈이 많고 동학개미 뭐 사학개미 이렇게 불리고는 있지만,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무리 개인들이 자금이 많아져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방향성 자체를 결정 지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어떤 시장이 됐건 종목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것은 어떤 메이저 세력들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요. 메이저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향 안에서 10% 오를 거를 개인들의 매수 가담으로 20%가 오르게 되기도 하고, 5% 내릴 게 뭐 개인들의 가담으로 2%밖에 안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뭐 5%만 내릴 게 개인들의 어떤 투매 동참에 의해서 10%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을 키우거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개인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큰 어떤 방향성 자체를 개인이 만들어내기는 조금 힘들다. 그 어떤 자금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떤 게임스탑의 이런 이벤트도 결국에는 어떤 세력의 어떤 방향을 어떤 잡아가는 그 안에서 대중의 어떤 광기, 욕심, 욕망 같은 것들이 결국은 버무려진 어떤 폭등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요거 그냥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대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평소에 개인들이 갖고 있던 공매도에 대한 굉장한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던 추억, 향수를 자극해서 뭔가 좀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 20달러였던 주가가 400달러까지 넘어서는 폭등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뭐 금요일은 300 몇 달러로 마감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결국 근데 이 이벤트 안에서 그 광기의 끝에 고점 매수한 주체들은 결국은 또 개인일 거고, 이 광기의 끝에 들어가서 미처 또 빠져나오지 못한 개인들은 그 손실을 결국엔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뭐 개인과 공매도와의 대결처럼 그렇게 봐주기는 좀 힘든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그냥 작은 어떤 이벤트에서 조금 확대가 된 것은, 어찌됐건 공매도 세력들은 거의 다 이제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써서 공매도를 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증거금 20%짜리면은 뭐 한 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뭐 거의 뭐 몇십 배를 올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의 지금 손실 금액이 제가 아까 보기로는 게임스탑에서만 한 25조 정도를 이대로 만약에 주가가 유지가 이대로 그러니까 손실 확정 지어진다면 한 25조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면서 헤지 펀드들의 어떤 파산, 또 어떤 그 금융회사의 파산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딱 떠오르면서 뭔가 지금 우리 대중들의 어떤 불안한 안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또 악재라고 표현하면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뭐 증시의 악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악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불안해져 있는 대중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악재도 악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는 별거 아닌 호재도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폭등을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그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불안한 상황,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근데 더 오를 거는 같아. 이런 어떤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우위에는 있는데 이 우위에 있는 매수 심리가 언제라도 급격한 매도 심리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이런 어떤 그 고점 구간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심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뭔가 좀 호재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뭐 급격하게 매수 심리가 우위한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급등도 나오는 거고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급락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게임스탑의 사태로 인해서 이게 헤지 펀드들의 파산설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헤지 펀드들이 이 사태가 뭔가 좀 이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다른 이제 여타 헤지 펀드들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있던 신흥국 중심의 자금 유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계속된 어떤 뭐 프로그램 매도랑 연관을 지어봤을 때 아주 상관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좀 오르고 있고요. 어찌됐건 게임스탑에서 시작된 이 공매도와의 개인들의 전쟁이 지금 뭐 블랙베리, AMC 엔터테인먼트, 베드 베스 앤 비욘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각에서는 뭔가 지금 공매도와 의 어떤 그 대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이 또 되고 있는 모양새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냥 어떤 소규모 그냥 이벤트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뭔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영향력이 좀 큰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지금 게임스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고요.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커지는지, 영향력이 커지는지, 아니면 요 정도에서 그냥 일단락이 되는지. 어찌됐건 게임스탑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면 뭐 그냥 또 그냥 잠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운동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뭐 공매도가 과한 종목들로 이어붙게 되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고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만큼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느냐,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 문제점, 이제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은, 월요일날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9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 혹은 어떤 뭐 단가에 대해서 조금 대응 방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 하락 부분을 몸소 다 받은 상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점 대비 지수가 한 뭐 9%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최소 뭐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인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수익 구간으로 있다가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서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다를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큰 추세 안에서 우리가 어찌됐건 굉장히 가장 큰 걱정을 할 수 있는 이 대세 상승기의 추세 자체가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뭐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었던 이런 조정으로 또 한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일 건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기가 완전히 마무리되기에는 조금 시장의 어떤 뭐 광기의 어떤 그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오버슈팅이 아직은 저는 안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요것 또한 조정으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제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대한 그 확신이 고집으로 넘어간 단계까지 오지 않고 그냥 시나리오 세우고 내 생각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도 좀 확신했다가도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틀렸네 인정하고 대응하고 시나리오 또 짜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조금 시장 앞에서는 겸손하던가, 혹은 뭐 차라리 좀 쫄보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의 확신이 굉장히 확신도가 높고, 때로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세가 잘 탔을 때는 또 많이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많이 먹었던 거 고집 부리다가 한번 또 꺾이면 먹었던 거 이상으로 결국은 다 토해내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또 봐서, 제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지만 오래 살아남고 버티신 분들은 또 그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지만 내 생각이 언제라도 틀렸다라고 시장이 말해주면 그때는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바랬던 짧은 조정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은 일단은 조금 벗어나는 조정폭이 나온 거는 일단은 맞다. 그렇다면은 이 조정폭이 이때 당시에 발생이 됐던, 그러니까 이 조정도 원웨이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빠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요때도 요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 정도가 다시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이제 조정폭을 보면은 한 900포인트까지는 또 빠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00까지 얘가 다이렉트로 빠지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대한 시장의 어떤 투심을 흔들 만한 악재가 나와줘야 나올 수 있는 형태고, 지금 같은 뭐 게임스타 정도 요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까지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아직까지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여기서 어찌됐건 이제 반등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응해야 될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30% 만약에 이런 수준이다라면, 사실은 이날 혹은 뭐 950 깰 때라도 제가 방송에서는 코스닥 950 깨면은 이때는 조금 힘든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전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정도는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차라리 121선이나 900포인트 정도 라인에서 손실 확정했던 절반 물량을 다시 받아서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일단 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큰 손실 상황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 얘가 뭐 좀 더 빠졌다고 900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뭐 20, 30까지 물려 있다가 여기서 이제 시장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뭐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와도 결국에는 뭐 매수 평단가까지 오기엔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전고점을 또 간다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리고 이미 꺾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전고점을 가려고 해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 몇 달, 한 달, 두 달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내가 뭐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리스크까지 감당을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뭐 이제 무리한 뭐 손절보다는 뭐 좀 반등이 나올 때 버텨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어떤 그 가격적인 손실에다가 내가 기간적인 손실까지 질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지 누가 알아?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까지 가주면 당연히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 얘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빠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당장 월요일이 됐건 900포인트가 됐건 121선이 됐건 반등은 좀 나올 건데,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적인 리스크도 내가 짊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정말 진짜 대참사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 내가 매수 후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50%는 기본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대참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본인의 선택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올라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이렇게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장 월요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셔야 될 것이고요. 혹은 월요일 아닌 뭐 900포인트에서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확실히 좀 줄여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래도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이 고점 구간에서 막 주식 풀 비중으로 막 전체 막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물려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금 뭐 요 정도 하락까지 내가 견딜만은 해 라는 정도의 어떤 주식 계좌의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과감하게 혹시 900에서 121선까지 지수가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렇게 막 계좌 전체가 큰 손실이 아니라면 이 정도 타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고, 혹시 반등이 잘 나오면
대부분 어떤 뭐 수익권까지도 좀 챙겨놓고 반등이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조금 해놓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좀 짜보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금요일날 신규 매수했던 종목들은 당연히 뭐 한 요 정도 121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려고 접근을 해놓은 거니까 얘네들은 좀 놔두고, 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손실 중에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900이나 121선까지 지수를 열어놔야 되니까 손절을 좀 하더라도 비중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차라리 물려있는 거는 좀 잘라내고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차라리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좀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뭐 지금 분위기는 이런데 바로 뭐 1시간 뒤에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지금은 뭐 너무 최악인데 바로 단 하루 만에 뭐 시장 분위기라는 게 급반전 될 수도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정말 최악일 것 같을 때 내일을 대비했는데 내일 정말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씻어낸 듯이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고, 정말 부푼 마음으로 어떤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 다음날 거래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최악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의 전략은 내일을 보면서 또 해야 될 것이고요. 모레의 전략은 또 내일에 형성되는 흐름들을 보면서 또 방송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이 가격 메리트가 없는 고점 구간에서는 뭐 이제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 이 조정에 내가 입을 수 있는 종목의 손실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나오는 5% 하락과 이런 굉장히 투심이 불안한 상황에 있는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5% 하락은 내 종목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하락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난이도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매매하기가 힘들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만 해도 매매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져서,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뭐 수익 낸 부분 중에 일정 부분 조금 덜어낼 건 덜어낸다 라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장을 맞이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